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용상식 TMI 채널 소피아입니다. 초보 미용사가 꼭 알아야 하는 고객 응대 4탄 시작할게요. 1탄부터 3탄까지 우리가 한 결과 고객님이 나라는 미용사한테 호감과 신뢰가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신뢰와 호감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고객님이 내가 너무 무리한 거를 부탁하지 않는 한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님이 다시 우리 미용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객님의 어떤 고객님이 어떤 등급 정도가 되는지, 고객이라는 거는 등급이 있어요. 고객님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고객님이 재방문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4탄에서는 첫 번째 고객의 등급, 두 번째는 세대별 소비 성향, 그리고 세 번째는 미용사의 고정관념, 네 번째는 개개인의 노하우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객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고객이란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서 불만족을 하고 시험 삼아 방문한 고객이라고 했죠. 두 번째 재방문 고객은 전에 내가 시험 삼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차 방문한 고객을 재방문 고객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고정 고객. 고정 고객이라는 거는 내가 커트를 하거나 펌을 해야 될 때 이 미용실을 다시 찾아오는 고객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미용실을 찾아오는 고객을 고정 고객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골 고객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꼭 머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자기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고객님을 단골 고객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의 VIP 고객님은, 단골 고객님하고 차이점은 객단가와 소개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VIP 고객님은 나의 매출의 반 이상,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한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고객을 VIP 고객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백화점에도 상위 3%에서 5%가 VIP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그 백화점의 매출을 다 3에서 5%의 VIP 고객님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객단가가 높으신 고객님이 VIP 고객님이에요. 그 고객님들의 특징은 내가 뭐를 시키기 전에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티켓팅도 끊으시고 클리닉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전판 제품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한테도 본인이 알아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저한테 소개를 해서 오게끔 고객님을 창출을 해주는 VIP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신규 고객님을 재방문을 해서 VIP 고객님이 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나의 고객님이 재방문을 했을 때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보시면 고객님의 등급이 생겨요. 그러면 나의 매출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겠다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요. 예상 매출이 선정이 돼요. 두 번째, 세대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알파 세대와 G 세대, 그러니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10대와
대학생들이 이제 주를 이루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소비 성향은 긍정적인 소비를 많이 해요.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안이라고 하잖아요. 신미안의 소비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신미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10대 분들은 대부분이 두피가 아픈 탈색도 어떻게 참잖아요. 나의 회색 머리와 베이지와 화이트 머리를 위해서 두피가 따가운 것도 참고요. 머리가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삼복더위에도 머리를 붙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10대에서 20대의 신미안을 추구하는 긍정적 요구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30대 이상의 소비 성향은 문제 해결 소비 성향이에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내가 새치나 노화나 아니면은 나의 불편한 점 있잖아요. 내가 뭐 곱슬이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없애는 문제 해결 욕구의 소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내 나이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나의 불편한 점을 좀 참을 수 있는 알파나 G세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카운셀링을 하느냐 1탄에서 3탄에서 제가 1탄부터 3탄에서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잘해서 고객님의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내가 잘 듣고 거기에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서 지지와 동조를 해서 그 고객님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질 세계를 내가 인정을 해주면서 고객님의 신뢰도와 나의 호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 1탄부터 3탄까지의 행동과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의 소비 성향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인해서 고객님의 스타일을 이제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매출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니까 좀 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 말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야 할 행동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예로 이제 연애를 들어보면 연애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연애 기간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만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오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미용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용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굉장히 매출에 아주 문제가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미용사의 문제는 고정관념이라는 건데 고정관념은 어떤 거냐면 미용사는 의존형과 공격형이 있어요. 첫 번째 의존형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객님이 고른 스타일에 그냥 계속 어떻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야? 나는 나의 제안이나 생각은 없고 고객님이 고른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제안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리액션도 안 하고 아 이렇게요? 하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찐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나중에 어떤 컴플레인을 걸려면요 전문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형은
연예인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미용사도 예술가병이 걸려요. 예술가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10년 차에 예술가병이 많이 걸려요. 예술가병은 나는 아티스트다. 나는 예술가다. 왜냐면 10년 차에 가장 스킬도 괜찮고요. 우리가 10대 후반에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20대 초반에 시작해도 10년이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기왕성하고요. 내가 혈기왕성한데 힘도 좋은데 스킬도 쌓였어. 그러면 어떡해? 어깨뽕이 빡 올라가요. 네, 어깨에 정말 최대치의 뽕이 빡 생겨요. 그래서 예술가병이라는 거는 나는 아티스트다. 나 아차하고 있어. 나 작품 내고 있어. 그래서 고객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고객님, 이런 얼굴형은 자기가 제안만 해요. 계속 공격만 해요. 계속 공격만 하면 고객님이 되게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의존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공격만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우리가 1탄부터 3탄까지 제가 재차 강조를 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어때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아니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제가 자르려고 한 게 아닌데 다짜고짜 어느 정도 자를 건지 길이를 빨리 얘기하라고 하더니 자기가 막 머리에 힘취해갖고 잘랐대요.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는 뭐 허시컷이나 허그컷을 잘랐는데 고객님이 봤을 때는 그게 층을 낸다는 거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 중에 하나가 내 머리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객님이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상태가 이런 머리를 왜 잘랐나 물어봤더니 그분이 곱슬이 있고 저처럼 숱이 좀 많고 두꺼운 머리에 강모에 곱슬 문 거예요. 그래서 무게감도 없애면서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커트로만 좀 가능한지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말도 안 하고 막 자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테크닉적으로는 되게 훌륭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잘 잘랐어요. 네. 그것도 막 진짜 그 굉장히 테크니컬한 막 이펙트와 그 업스트로크를 이용한 굉장히 테크니컬한 커트로 커트를 했어요. 전혀 틴닝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되게 샤프하게 진짜 쉐입이 되게 샤프하게 떨어졌어요. 근데도 그 고객님은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뭐만 잡아줬냐면 고객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막 날아다니고요. 뒤집히고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는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 그러면 이 머리에서 고객님이 제일 불편한 건 그럼 날아다니고 뒤집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고객님. 근데 혹시 뭐 볼륨 매직이나 아니면 다른 펌을 해보신 적 있으니까 웨이브는 곱슬이라 해본 적이 없고 매직을 했는데 너무 촥 붙어서 자기의 기억에 좋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원하는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요즘 많이 하는 이제 빌드 펌이라든지 약간의 저처럼 약간 여기가 살짝 C컬이 들어간 그런 컬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 지금은 예전보다 기술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AI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에 미용에도 굉장히 약품이나 기계나 우리의 미용사의 테크닉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스타일을
좀 편안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제가 도움을 줘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나 조금 불편한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씌어내는 가발이나 제 머리를 예로 들었어요. 저도 약간의 부수수한 곱슬이고요. 그런데 요런 스타일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편하고요. 외출할 때도 편하고요. 머리 묶었을 때나 올렸을 때도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객님, 이 머리 하는데 소요시간이, 그런데 펌이 2가지가 들어가는 거라 소요시간은 짧지 않아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들어가고요. 열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펌은 클리닉이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클리닉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서, 그날 시술을 한 경우는 펌, 컬러, 클리닉, 피케팅을 커트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렇게 모든 시술이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VIP 고객님도 아니셨고요. 고정 고객님도 아니셨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약간 체구가 좀 작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약간 공격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한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MBTI가 ESTJ예요. 예. 굉장히 드문 MBTI ESTJ인데 고객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는 여기 표시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일에 대한 모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I인지 E인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고요. 고객님과 나와 카운셀링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금 고객님을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건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나 소심해갖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은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낯가림이 없는 성향인데도 처음 일하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향은. 근데 내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 태도가.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서 어떻게 이 고객님한테 어떤 만족도를 줄 건가를 생각을 하면 나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삼천포로 제가 한번 빠지면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해야 되겠다, 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글로 표현을 적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까지 뭐 결심하고 말하고 행동 글로 쓰고 세 번째까지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일단은 결심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심도 중요하고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글로 써서 나의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행동으로 하는 거.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요. 플랜까지 다 좋게 짰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게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 되는 데를
1년을 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못하는 거고. 오늘 못한 거 내일 못해요. 왜냐면 그 결심이 갑자기 내일 빡 안 생겨요. 그냥 못하더라도 누가 한 번에 1부터 10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0.1, 0.2 만들어서 1 만들고요. 1을 만들 수 있어야 10도 만들고 100도 만들고 1000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1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행동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그게 시간은 진짜 상관이 없다니까요. 시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과 하고자 하는 두 개가 합쳐져서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잘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시고, 제일 중요한 거 행동. 일단 행동 해야 되겠다 해서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면서 내가 디테일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0.1을 만들고 0.2를 만들고 0.3을 만들 수 있는 디테일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안 하면 모든 건 다 무용지물이고요.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만약에 말을 해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을 일단 하잖아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나의 일상으로 녹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숨 쉬듯이, 우리가 숨 쉬어야지, 2번 쉬어야지, 3번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숨 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숨 쉬듯이 내가 녹여내야 되는 행동을 만들어야지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미용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아까 공격형이나 의존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형인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 굉장히 냉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지 되는지, 그거를 나 스스로만 내가 냉정하게 파악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태인지만 파악을 딱 하면 일단 내가 파악이 안 되면 고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아주 요만큼만 개선하잖아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없애고요. 미용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5탄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만 않지만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을 미용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4번째, 개개인의 노하우를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객의 등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재방문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을 VIP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알려면 등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세대별 소비 성향.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질문을 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고정관념을 없애서 내가 일을 왜 하겠어요? 매출에, 그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4번째, 개개인의 노하우를 만드는 건데요. 노하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미용사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암묵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암묵지라는 거는 내가 노하우 또는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해요. 미용사들도 내가 막 그 1타
그러니까 잘 나가는 미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기술을 그냥 막, 나 그냥 촉으로 해. 나 그냥 내 감각을 믿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래 가기가 힘든 게 이게 내가 노하우를 말로나 글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거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시대별로, 그래서 변하는 이런 시점에 내가 무엇을 더 빼고 넣고 하는 거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노하우를 반드시 안목지가 아닌 내가 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개인이 가질 수가 있어야지 돼요. 특히 미용사는 내가 저 고객의 이름과, 고객은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름과 성향과 저 고객님이 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핸드폰에 기록해도 좋고요. 뭐 태블릿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엑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대부분의 핸드폰의 앱을 요즘은 다 다운을 받아서 하고요. 3차, 4차로 다 해놔요. 왜냐면 핸드폰이 갑자기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에도 필기를 해놔요. 그래야지 태블릿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운됐을 경우에 그 고객님에 대해서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나만의 가장 간략하게 되어 있는 노트가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서 제가 해놓거든요. 그리고 더 기억력이 좋으시면 그 고객님의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상질세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질세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 고객님의 상질세계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꿈이 될 수가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연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신념이 될 수가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꿈이 될 수가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상질세계를 기억을 했다가 그 고객님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 고객님이 왜냐면 굳이 막 뭐 날씨 얘기 되게 식상하잖아요. 맨날 날씨 얘기만 하냐고. 아니 뭐 넷플릭스 보려고 태어났냐고. 그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질세계를 기억을 해뒀다가 그 고객님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돼요. 그 디자이너의 모든 것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왜 옛날에 장수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목숨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나를 인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 되게 큰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상질세계.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질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5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시피라고 하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마찬가지로 고객님 카운셀링 스킬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 1번부터 6번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1번 재료 손질한다, 2번 재료를 어떤 순서로 넣는다, 3번 조미료를 어떤 비율로 넣는다. 그죠? 똑같아요. 그거를 5탄에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4탄에서 한 거, 첫 번째 고객의 등급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두 번째 세대별 소비 성향이 어떤 건지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님이 어떤 세대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되고요. 세 번째, 미용사의 고정관념을 버려서 내가 창출을 잘할 수 있는, 매출에 불편하지 않는, 그리고 네 번째, 개개인의 노하우, 상질세계라는 거를 그 고객님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미용이라는 건,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용 어떤 거예요? 미용이라는 거를 보시면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 자격증 다 짰잖아요. 그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기술을 베이스로 깐 상태의 사람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매출 창출하는 거를 무용이라고 해요. 예술 아니고요. 예술값병 걸리시면 안 됩니다. 5탄에서는 제가 레시피 1번부터 쫙 설명하는 레시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